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좀 장 후반까지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어제 장이 좀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하락폭을 단번에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이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가 시장에 나오면서 또한 3분기 가이던스 또한 20% 정도 상향을 해 주었다라는 점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 시장 전체를 들어 올려 주었죠. 뭐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축복이 전 세계 증시에 골고루 퍼진 하루였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보셨으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8월의 시장 녹록지 않은 흐름이 연속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7월 말부터 시작됐던 에코프로의 이 엄청난 변동성, 즉 2차 전지 속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터지면서 위아래 출렁임과 초전도체가 튀어나오고 뭐 맥신이 튀어나오며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그다음 오염수까지 해서 8월 내내 순환됐던 이 엄청난 테마의 흐름 속에 많은 개별 종목군들이 녹아내렸던 8월의 장세였습니다. 또한 고점 대비해서 하락도 상당히 컸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이 밀리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또 많이 밀리고 또 지지부진하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날 빠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연속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마감 이후에 이제 그동안 뭐 회원님들과 했던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었던 종목군들이라든지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다라는 거가 참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된 산업에 대한 이 분석 방법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수에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지수를 이기고 변화된 산업에 집중을 하면서 그 산업의 대장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를 올해 참 많이 느끼고 있는 한 해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순하게 시향에 주눅들 필요가 없이 시향보다 강력한 성장성을 만들어가는 산업 위주로 계속 본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쪽지로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뭐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하는 매매대로 한다라고 하니까 모든 매매를 다 같이 하냐라고 말을 물어보십니다. 스캐핑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고 싶네요. 스캐핑 매매라든지 뭐 스캘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돌파 매매죠. 돌파 매매를 같이 한다 라는 거는 타이밍도 안 맞고요. 또한 그 돌파할 때 그 기준에서 이 종목이 100% 돌파할 것이다, 높은 확률로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매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매번 성공할 수는 없고 매번 똑같은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종목은 들어갔는데 손실이고 어떤 거는 들어갔는데 이익인데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손익비가 안 맞아서 그런 거는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장 종목에서 눌림이라든지 추가 매수 불타기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같이 이 방법을 배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매매는 근간이 명확합니다. 명확한 근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돌파 매매만큼만은 뚜렷한 기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돌파 매매에 대한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겠는데, 그 돌파 매매조차도 종목 선정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최고의 종목, 제일 좋은 종목에서 돌파 매매를 하는 것이지, 뭐 시장에 잡주라든지 갑자기 뉴스가 나왔다라든지 그걸로 돌파 매매를 하면 안 좋은 습관이 양성이 되고, 그 안 좋은 습관 속에서 10번 중에 한 번에 나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잡소리가 많았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슈퍼 서프라이즈, AI 산업의 미래를 증명했습니다. 잭슨 홀 미팅으로 하락시 산업을 보고 종목을 보고 매수로 대응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늘은 판단이 되었으며 큰 하락이 없을 시 단기 조정은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도한 선물 매도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증시가 이제 일정 부분 뭐 하루 이틀 정도 빠져서 뭐 다중바닥을 만들어주는 흐름에서 다시 올라갈 때 양분으로 작용해 준다면야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중국 관련된 이 불확실성 부동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죠. 2, 3일 전부터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악재는 없다. 우리나라랑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중국발 악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코스닥 2%, 코스닥 150 2.5%, 코스피도 잘 상승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환율도 많이 내려갔고 뭐 국채금리도 내려갔으며 전 세계 증시가 다 환호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쁜 흐름은 없었다라고 보여지죠. 또한 수급 또한 뭐 각각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개인이 이제 코스닥에 4,300억 순매도 거래소에 4천억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내일 오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이제 좀 그런 건 있었죠. 장 초반에 뭐 IT 반도체가 올랐는데 다 밀려버리고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다가 뭐 개별 종목군들로 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오후에 갑작스럽게 포스코 그룹주가 급등을 하면서 막 이런 좀 돌아가면서 이 업종 내 순환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에서는 다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국내 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힘없이 스물스물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면서 전세계 증시가 환호하는 시장으로 흐름이 돌변한 하루였습니다. 우선 전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부터 이미 채권 시장에서 금리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최근에 우려를 일부 완화시켜준 부분이 일단 미 증시를 상승시켜준 배경이 되었고 여기에 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현재는 시간에 8%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금일장은 사실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장세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와서 반도체가 갭을 많이 들어준다면 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갭 들 때 섣불리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개별 종목군들은 흐름이 좀 달랐죠. TFE라든지 ISC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TFE는 삼성향이고 ISC는 SK향이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나 한미가 그동안 강했다면은 그쪽에 장비를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한 쪽에서 오늘 시세로 좀 보이는 흐름을 보였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후에 종목군들이 다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와서 반도체가 갭을 많이 들어준다면 당연히 주의는 했어야 되고 그 분위기에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시장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결국 AI 시대를 대변하는 실적이며 확인이기 때문에 AI 관련 섹터가 강함을 증명해 준 것이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종목을 발굴해 내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금일 시장을 보면 오랜만에 선물, 현물 할 것 없이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기에 내일 오전까지의 흐름은 무탈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수는 여기서 크게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요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하나는 서프라이즈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잭슨홀 미팅이겠죠. 잭슨홀 미팅에서 현재 예상하는 것은 고금리의 장기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척도를 기존 2%에서 3%로 조정하는 부분. 자, 그렇다면 3%로 올리게 되면 파월은 무슨 고민을 할까 생각해 본다면 다시 빨리 올라가면 어쩌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방향은 결정되어 있고 또한 세계 경제에 변화된 구조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는데 지금의 세계 경제는 뭐가 어떻게 변했을까? 네? 뭐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글로벌 분업화에서 각자 도생의 세계에 살고 있고 공급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AI 출현 속 많은 산업에서 AI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 현상과 노령화는 노동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라는 글로벌적인 숙제를 안겨주었는데요. 그 대전제 속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큰 방향이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되겠죠. 뭐든 테마든 산업이건 섹터건 분명한 대장격의 종목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대장의 자격이라면 독보적이어야 되겠죠. 그런 종목이 터지면 무섭게 갑니다. 명심하시고 꼭 보십시오. 반도체 섹터의 경우 HBM 섹터 어렵긴 하지만 지속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컨콜에서 H100 물량을 4배로 늘린다니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또한 2차전지 오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모처럼 큰 반등을 보이면서 아마도 포스코 평행이론이라는 기사가 어제 있었는데 아마 그 이 기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그랬지만 21선을 오늘 목표 타겟으로 종목군들이 올라온 거라고 저는 봐져요. 21선을 목표 타겟으로 올라온 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21선을 하회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평선의 트위스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구간에서 이제 수렴을 하고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면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트는 거겠죠. 모멘텀은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에.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구나, 종목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심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루닛의 2천억 유상증자를 10년 후 매출 10조, 영업이익 5조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다 같이 웃었던 것 같고 이쪽은 고밸류이나 지속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로봇 10월이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합니다. 지금까지 AMR 의료 로봇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확산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큐렉소도 한 이틀 전에 이제 뭐 추천을 해 놓고 오늘도 매매를 하고 또 뭐 일부 회원님들은 큰 수익도 내시고 또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결국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산업은 빠져도 다시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확정된 미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도 미래를 확정된 미래의 종목군들은 어찌됐든 많이 빠졌을 때 계속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사서 보유를 해주면은 어찌 보면 지금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평생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산들은 올라가는데 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런 걸 보존할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AI 산업에 관련해서 금일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보니 재밌었는데 조금 해보니까 느린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뿐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에 들어갔다가 시간에 풀렸지만 내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의 생성 AI가 삼성 SDS로부터 이제 만들어질 건데 다음 달 10월에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하죠. 데모 버전을 9월 12일 날 공개를 합니다. 오늘 뭐 그래서 엠노가 올라온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엠노는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매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조정시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코멘트를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이너스권 매수 의견을 들었습니다. 딱 롯데 관광 개발만요. 일단 이제 8월 말 9월 초인데 시장에서 잘 기다리는 조정이 나오지가 않네요. 이제 올라가 버리면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단기 차익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매수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가격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장품들 뭐 저는 브랜드
VT만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있고, 2차전지 오늘 다 좋았습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주가 매우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로봇 오늘 큐렉소 그 외에 모든 로봇들 다 좋았고, 의료 AI 쪽에서 이제 루닛이 장중 21%까지 올랐고, 뷰노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뷰노가 종가에 좀 밀리긴 했어요. 근데 오늘 기업 IR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판이 바뀔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있는데 다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뭐 오늘 뭐 신타카 바이오도 좋은 재료가 또 있고,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많아요. 요즘 시장에 재료적으로 좋은 게 많다.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해 보시고, 시큐레터라는 종목도 오늘의 종가의 흐름은 비정상적인 신규 상장 종목의 흐름이었습니다. 도박을 한번 해봐도 됐을 종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비중을 낮춰서 종배를 좀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 방법이겠죠. 시장을 보는 방법. 자, 오늘 시간에 제가 여기다가 글을 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이따가 좀 글을 업데이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서 마니커나 마니커 FNG 등등이 상승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방역, 그러니까 이 오염 관련된 거를 방역을 하는 거, 검사를 하는 거를 1.5배 늘리겠다라는 이슈가 1.5배 늘리겠다라는 이슈가 작용을 해 주었다라고 하고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미 증시 오늘 잘 됐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라고 했는데요. 일단 넘었죠. 21선까지 정확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장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는 좀 템포 조절만, 내일은 오늘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종목을 들고 가는 거는 오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은 일부만 좀 템포를 줄여주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근데 일단은 장기평선까지는 올라왔는데, 올라오더라도 매물에 또 맞고 떨어져서 코스피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볼만한 종목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삼성전자 갭 들고 21선 부딪힌 거고, SK하이닉스가 항상 반도체 안에서는 좀 갭을 잘 주고 탄력이 좋죠. 일단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오늘 폭등해 버려야 되고, 오늘 네이버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저 중간에 네이버를 한번 봤었는데 이 구간에서 돌파를 좀 못 쳐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갔어야 될 자리에서 돌파를 못 타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는 이러한 흐름은 충분히 이런 대형주에서 강하게 돌파를 쳐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좀 봤는데, 순간 돈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돌파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누가 봐도 쉬운 돌파 자리였어요. 대형주의 돌파 자리여서.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일단은 뭐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버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다 정도로만 해석을 좀 하고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거래대금이 4,800억, 거의 5천억 가까이 육박을 하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상한가가 풀려버렸죠.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갈 때도 이게 비정상적인 이 급한 상한가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 몇 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MDS 테크라든지 급하게 상 올렸다가 시가부터 떨어져 버리고,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상한가거든요. 이 당시 2월 24일, 지금은 그때의 주가를 볼 수 있으니까, (2월 24일) 자, 이런 식이죠. 장 막판에 급하게 올리는 상한가의 유형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장 막판에 급하게 올리는 상한가 유형은 급한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상따를 잘 안 합니다. 너무 급하게 올리는 유형들이라 좀 그런데, 이렇게 뺐다가
이 종목도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뺐다가 사람을 굉장히 짜증나게 하고 나서 주가를 들어 올리죠. 예, 그 상한가에 물려있던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그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내일장 여기서 쭉 밀었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갭 안 뜨면 쭉 밀리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또 반등하는 흐름 나오고 위에 물렸던 사람들 살려주는 패턴이 약간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 정도에서 매매 관점이지 별다른 매매 관점은 없습니다. 자, AI 봤으니까 뭐 이어서 엠로라는 주식 관심 있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21선 하회하는 5일선 근처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손절을 짧게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솔트록스랑 뭐 둘 다 이제 삼성향이다라고 하는데 솔트록스보다는 지금은 엠로를 저는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삼성 SDS라는 이 거함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와 흐름을 같이 연동해서 봐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요. 큐렉소 오늘 뜨겁게 돌파가 좀 나왔는데 저도 방송을 하다가 좀 뒤늦게 돌파를 매매가 좀 되는 바람에 좀 제대로 매매 좀 안 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너무 아쉽게 좀 매매가 돼버려 가지고 여기서 두 번 산 건데 아쉽게 매매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 파동이 여기서 보면은 이 파동이죠.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를 하긴 한 건데 돌파 직전에 여기서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것 같고 이 눌림에서도 좀 매매를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뭐 다른 분들 하신 분들도 좋은 성과가 있어서 좀 기분은 좋은 종목이고 어제 같은 경우가 이 음봉이라는 게 매집성 음봉이 좀 나온 상태에서 오늘 개파락부터 강하게 빠르게 끌어올렸죠. 음봉 매집 성격을 돌파하는 흐름이라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강한 수급 동반에서 돌파가 좀 나왔는데 일단 기타 법인이 누군지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눌리더라도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체크를 하고 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SPG라든지 이런 종목분들 바닥을 잡아가는 거 봐야 되겠다 싶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루닛이 유상증자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저는 시가 갭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시가부터 바로 끌어올리는 거 보고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노를 아침에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시라라고 일단은 의견을 좀 드려놨었고요.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는 뭐 조금만 팔고 여기서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고 다시 오후에 좀 빠질 때 이렇게 사서 일단은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노는 이렇게 대응을 좀 했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윗꼬리를 좀 많이 주는 부분이 항상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시원하게 좀 돌파가 나오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나 지금이나 약간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아무쪼록 내일은 아마 뭐 움직여서 상방을 가게 된다면은 강하지 않다면은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 코멘트를 좀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AI 신약 관련해서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 좀 강했는데요. 이거는 찌라시를 제가 소개를 좀 시켜주면서 좀 이야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강하나 연구원 이제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여기서 이제 불타기로 두 번 사서 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이건 뭐 짧게 뭐 4, 5%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면서 좀 매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중간중간에 포스코 DX 뭐 돌파 매매 같은 거 좀 몇 번 했었는데요. 빠르게 이 시가 회복할 때 단순하게 빠르게 시가를 회복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 위에 얼른 좀 먹고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순간 상승이 거의 4, 5% 나왔기 때문에 이 폭이 뭐 1.5% 적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딱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매매를 했던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돌파 들어가는 자리에서
여기 윗꼬리 돌파자리에서 들어가서 한 1.1%인가 1%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하고 이것만 딱 먹고 오후에 매매는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워낙 수급이 강하고 강력하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후에 이런 종목군들 그냥 돌파로 좀 보고 마무리를 쳤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나 이런 2차전지 종목군들 좀 체크를 해보고 가면요, 당연히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21선을 이렇게 치료받고 트위스트를 하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가고 있다 라고 봐야지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와서 내일 더 올라가더라도 바로 쭉 가기보다는 여기 트위스트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는 그에 비해서는 BM은 훨씬 약한 종목이죠. 훨씬 약한 종목이고, 엔캠도 사실 그러한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훨씬 약한 종목인데, 나중에 이것도 실적이 확인되면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액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대략 20%가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전액이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 라는 거를 아신다면은 굉장히 좀 엔캠도 좋은 회사다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주가가 잘 못 가는 거는 대주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해소가 되면은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움직일 수가. 자, 그리고 뭐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매매를 또 여러 좀 했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최근에 이 바뀐 정책에서는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거 관점에서 일단은 종가로 뭐 약간 이제 오늘 이것저것 해서 수익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비중도 좀 적게 해가지고 부담 없이 좀 매매를 했는데, 시간에서 좀 많이 올라줘서 저는 정확히 이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팔았습니다. 예, 가장 이것도 25,000원 좀 언저리에다가 걸어놨었는데, 걸어놓고 이제 딴 거 볼일 봤는데 이 팔리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네요. 팔리는 것도 깜짝 놀라서 뭐 수익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좀 깜짝 놀라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KG ETS라든지 다 뭐 상타 비슷하게 다 매매를 하고 다 마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내일 보기는 너무나 역배열에서 나온 상한가라 같은 상한가여도 좀 질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오늘 상한가 들어왔던 뭐 바이오 솔루션이라든지 거래 대금들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종목들이 거래 대금들이 너무 작아서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는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간 3천당 지하, 지난번에도 상한가 이후에 굉장히 흐름이 양호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상한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닫아서 내일장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체크를 하고 봐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중국 소비주, 오늘 아침에도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제가 그랬죠. 음봉이 나오면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 때다. 이제 수렴을 해놓은 마지막 단계에서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했으면 아마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불타기도 좀 하시라고 했는데 시간에서 제가 좀 팔으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을 바로 넘어줄 것이냐, 이 구간을 넘어준다면야 땡큐하고 더 보면 되겠죠. 근데 불타기하고 비중을 늘렸으면 일정 부분 비중은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부분에서 뭐 당연히 일부 물량은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VT도 오늘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12,000원의 이 윗꼬리 벽을 넘겼는데요.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그 급등할 때는 봉의 길이가 어느 하루에 뭐 10% 15%씩 하루에 봉의 길이가 커지는 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의 길이가 커지는 시점이 이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기본적으로 13,200원이 신고가 구간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좀 봤었는데, 지금의 이제 과거의 실적과 지금의 실적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충분히 여기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그 이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다 정도. 9월 달에 메가와리 그 일본에서 하는 그 Q10에서 진행을 하는 쇼핑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아마 1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 그런 점에서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래도 시장 양호하게 잘 마감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내일은 방송이 없을 것 같고, 카페에다가 칼럼 정도 작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장 다들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